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똑똑한 젊은이, 사랑하는 거야 인간다운 일이지. 다만 인간적으로 사랑할 필요가 있네. 시간을 배분해서 일부는 일하는 것에, 그리고 남는 시간은 자네의 여인에게 바치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고 남는 것에서 여인의 선물을 사는 건 말리고 싶지 않네. 단 선물은 아주 가끔씩만 하게나. 이를테면 생일과 성명축일 같은 날 말일세. 이 말을 잘 따른다면 그는 쓸모 있는 젊은이가 되는 거지. 그런 젊은이라면 내가 직접 나서서 만나는 영주마다 그를 관리직에 앉히라고 권할 걸세. 다만 그걸로 사랑은 끝난 거지. 그 젊은이가 예술가라면 그걸로 예술은 끝난 거라네. 사랑이 이성적으로 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 그 많은 노래 가사나 소설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예민하지만 아름다운 감수성을 가진 청년이 약혼자가 있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청춘은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기억되지만 그 안에 있을 때만큼 혼란스럽고 괴로운 때도 없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알아두면 좋을 것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소설이 출간될 당시 독일은 7년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봉건적인 귀족 계급의 착취가 여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도 거셌습니다. 젊은 시민계층 지식인들이 농민구제를 위해 소지주 제도 도입을 주장하며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었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시민계층은 점차 자의식을 높여갔습니다. 신분적 특권 대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한 이들은 기존 귀족 사회의 권위와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정치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었기에 이들의 갈증은 문학과 예술을 통해 분출되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바로 이러한 시민계층의 바람과 의도를 반영하여 나온 작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둘째, 판본의 차이입니다. 이 작품은 1774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작자를 밝히지 않고 출판한 관계로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많았습니다. 13년 뒤 괴테는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787년에 최종 결정판을 내놓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읽는 것은 1787년본입니다. 저는 두 판본을 모두 읽었으나 이 영상은 1774년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 소설은 전체가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서간체 소설입니다. 주인공 베르테르는 자신의 친구 비렐름에게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느끼는 사랑, 기쁨,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고뇌를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르테르의 마음속 일기장을 직접 읽는 것처럼 그의 감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됩니다. 넷째, 괴테의 통찰입니다. 이 책은 젊은 시절부터 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담긴 그의 깊은 통찰은 단순히 사랑 이야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 직장생활, 세대 간의 갈등 등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20대 청년들이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고민에 대해 오늘날에도 유효한 해답과 위로를 건네줍니다. 그럼 작가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작가 소개는 저번 영상 파우스트에서 소개한 적이 있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설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749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법학을 공부했지만 문학과 예술,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괴테는 감정이 매우 풍부한 청년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친구의 약혼녀였던 샤를로테 부프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인에게 예루잘렘이라는 청년이 상관의 부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직장을 잃고 삶의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일부는 괴테 자신의 이야기로, 이부는 예루잘렘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괴테가 이 소설을 쓴 것은 그의 나이 겨우 25세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법률가로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내면에는 기성세대의 질서와 규범에 저항하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망으로 그는 단 4주 만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내듯 이 소설을 완성하게 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출간되자 유럽의 젊은이들은 베르테르의 감정에 깊이 공감했고 괴테를 단숨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명인을 모방해 자살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도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그는 이성을 중시하던 당시의 계몽주의의 반기를 들고 인간의 순수한 감정과 개인의 자아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는 독일 문학사의 황금기인 질풍노도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으며 억압받던 시민 계급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르테르는 살던 곳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타성으로 인해 그곳을 벗어나 바라임으로 오게 됩니다. 바라임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그는 그곳을 거닐며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친구 빌헬름에게 편지를 쓰곤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좋아해 시골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약간의 용돈도 나눠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르테르는 어느 법무관의 무도회에 초대받아가게 됩니다. 이웃 지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법무관의 집에 들러 법무관의 딸 로테를 태워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로테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여러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르테르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고 그는 로테가 무도회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내가 보았던 것 중에 가장 매혹적인 장면이 연극의 한 장면처럼 펼쳐졌다네. 현관홀에 2살부터 11살쯤 되어 보이는 6아이들이 아름다운 중키의 아가씨를 둘러싸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네. 로테가 준비를 마치고 나오자 마차를 타고 그들은 무도회장으로 갑니다. 춤을 좋아하는 로테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파트너로 하여 춤솜씨를 맘껏 뽐냅니다. 그러나 왈츠가 나오자 다들 자신 없어 하고 그때 베르테르가 그녀에게 함께 추기를 청합니다. 2사람은 왈츠를 땀이 날 정도로 열정적으로 추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흠뻑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베르트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였고 그도 그것을 알게 되지만 베르테르는 그녀를 보기 위해 매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녀의 약혼자 알베르트는 일자리를 구하러 이곳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베르테르는 매일 그녀의 집에 찾아가 아이들과 놀아주며 그녀와 만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그녀가 온정과 사랑을 듬뿍 담아 그녀의 예비 신랑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내 자신이 모든 명예와 체면을 잃은 사람, 그리고 결투에 쓸 칼마저 빼앗긴 사람처럼 느껴진다네. 그러다 일자리를 구하러 갔던 그녀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게 됩니다. 알베르트는 베르테르가 보기에도 점잖고 행실이 좋은 신사처럼 보였고 베르테르에게도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그는 그러한 알베르트에게 질투심을 느끼게 되고 이때부터 그의 삶은 괴로워집니다. 나는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네. 침착해 보이는 그의 외면적인 모습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내 불안한 성격과 아주 생생하게 대조를 이룬다네. 그는 인정이 많고 로테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다네. 그리하여 그녀를 떠나기로 마음먹은 베르테르는 공사관의 일자리를 구해 바라임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공사관에서는 시민계급임에도 자신들보다 똑똑하고 또한 부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대들자 그들은 그를 따돌리게 됩니다. 그나마 백장만은 베르테르를 좋아하고 인정해줍니다. 베르테르는 산책길에 우연히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고모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그녀의 고모는 신분을 빼고 나면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으나 그 신분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사는 게 낙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백작은 그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곳에는 상류사회의 신사 숙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그곳에서 산책길에 만난 아가씨를 보고 인사를 하려 다가가지만 그녀는 그를 피하고 그녀의 고모를 비롯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백작이 그를 따로 불러 그만 이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상처를 덜 받을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무도회를 나오면서 자신이 시민계급으로 온 것이 그들에게 멸시당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노합니다. 이 즈음에 로테와 알베르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베르테르는 사직서를 내고 어릴 적 고향을 찾아갑니다. 어릴 적 고향에서 추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달래던 베르테르는 로테를 보기 위해 다시 바라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는 로테를 만난다는 설레임에 옷도 새로 맞춥니다.
로테와 처음으로 춤을 추었을 때 입었던 그 밋밋한 푸른색 연미복을 다시 입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네. 하기야 옷이 이젠 낡아서 볼품 없어지기도 했지. 그래서 전에 것과 아주 비슷하게 한 벌을 새로 맞추었다네. 옷깃과 소매뿌리를 똑같이 한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다 노란 조끼에 바지도 다시 맞추었지. 다시 돌아온 베르테르를 로테는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고 그는 예전처럼 자주 로테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다정한 로테와 알베르토의 모습을 보는 것은 베르테르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가끔 다른 남자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해도 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다네. 내가 이토록 전적으로 진심을 다해, 이토록 열렬히, 그리고 이토록 가슴이 터지도록 벅차게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 외엔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만을 알고 그녀만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내가 있는데.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하던 중에 그는 하인 리히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인 리히는 로테의 아버지인 법무관 밑에서 서기로 일하다가 로테를 흠모하게 되었고 그것이 들통나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건으로 그 남자는 정신이 이상해져 애인에게 주겠다며 11월임에도 온 산으로 꽃을 찾아다닙니다. 베르테르는 오히려 그 남자가 자신보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로테와 알베르트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르테르의 잦은 방문은 로테 부부에게도 소원함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고 베르테르가 못마땅한 알베르트는 로테에게 그의 방문을 줄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에 로테의 집을 방문한 베르테르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출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로테의 말에 화가 나 집으로 돌아오지만 베르테르는 어차피 죽으려고 하였기에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고 죽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의 고백을 들은 그녀는 그를 달래지만 그녀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생각한 베르테르는 그녀에게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자신의 방의 문을 잠가버리고 베르테르는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베르테르는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결심하고 하인을 시켜 알베르트에게 총을 빌려오게 합니다. 알베르트는 로테에게 총을 직접 주라 하고 로테는 이상한 감정이 들지만 자신의 손으로 총을 깨끗이 닦아 하인에게 건네줍니다. 하인은 베르테르에게 총을 건네며 로테가 깨끗이 손질해서 주었다는 말을 전하고 그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총에 키스를 퍼붓습니다. 밤 12시, 그는 자신에게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로테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로테의 아버지인 법무관이 그가 원했던 보리수 아래에 그를 묻어주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클로징. 서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베르테르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억누를 길없는 열망을 느끼고 있는 선한 영혼이여, 당신은 베르테르의 고뇌에서 위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운명 때문이든 혹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든 정붙일 친구를 찾을 길 없을 때면 이 작은 책을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나 집착에 빠지면 고립감에 시달립니다. 괴테 본인도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경험과 지인의 자살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창작을 통해 자신의 파괴적인 감정을 쏟아냈고 독자들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제안합니다. 그리하여 괴테가 이 소설을 단순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쓴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동안은 당신의 모든 슬픔이 허용된다는 무조건적인 수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길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청춘들에게 쓸모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너무 빨리 자신을 길들이지 않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 책과 알매 온우주였습니다.